이번에는 다양한 군사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무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얼마 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이 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대한민국 안쪽에 어떠한 무인기들이 있는지 차분차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무인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왔지만 예, 예. 무인기에 대해서 종류가 한 정찰기, 예, 또 예. 공격기 이렇게 있잖아요. 또 예, 예.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예, 네. 일단은 이제 무인기가 어떤 건지 정의를 해드리면요. 네. 미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갖추고 있고, 하지만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네. 항공 역학을 이용해서 기체의 양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비행을 하고 자율스럽게 또 비행을 하고 원격 조종이 되고, 그다음에 패기도 쉽고 회수도 쉬운 것을 이제 이 무인 항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사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무게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중량이 이제 아주 가벼운 그 마이크로 UAV, 그러니까 네. 그 우리 막 손가락 크기만한 그러한 그 무인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이 떨어뜨렸던 것은 이 소형 이제 UAV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형은 이제 수십 킬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 대형은 한 100킬로급 이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초대형이라고 부르는 UAV가 있는데 글로벌 호크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정찰할 때 쓰는 고고도 정찰기가 있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톤 정도에 이르고요. 길이는 날개 길이가 한 40m 정도에 이릅니다. 네. 그만큼 큰 기체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고도에 따라서 10km 이하는 저고도 무인기라고 그러고 10km에서 20km 사이는 중고도, 그다음에 20km 이상은 고고도 무인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무인기의 장단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무인기는 가장 특징이 사람이 타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타지 않다 보니까 인명이 희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네. 또한 사람이 타게 되면은 피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한 3-4시간밖에 비행을 못 하지만은 이 무인기의 경우에는 심지어 50시간을 혼자 비행하는 그런 무인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려고 그러면 생존 장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산소통부석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네.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더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또 타지 않기 때문에 섬세한 조작이 안 돼서 혹 이렇게 양력을 잃거나 할 때는 곧바로 추락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요. 네. 또한 이 또 무선으로 조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것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해서 이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실제 미군의 그 무인 정찰기가 이란에서 인터셉트를 당해서 그 착륙을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최첨단 얘기가 많은데 사실 얼마 전에 연평도에서 떨어졌던 무인기는 예. 미국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좀 조잡한 수준이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그럼 최근에 이렇게 무인기는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무인기는 사실은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MQ-1 프레데터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 헬파이어 미사일은 대전차 미사일까지 장착을 해서 네. 정확하게 테러범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암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CIA나 혹은 미군들이 이제 그 이 알카에다 등을 이제 그 제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호크입니다. 네. 글로벌 호크는 저희도 지금 2018년까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엄청나게 정밀한 광전자 센서가 잘 달려 있어서 20km 고도에서도 이 30cm 이내의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그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미 공군기의 현황을 보면은 UAV가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돼 보입니다. 이게 얼마 안 돼, 한 60여 대 정도 돼서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네. 정찰기로 놓고 봤을 때는 25%, 4분의 1이 UAV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서 언급했었지만 얼마 전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이 돼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이 북한의 이 무기 어떤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나요? 예, 북한이 이제 제일 알려진 무인기는 북한이 제일 처음에 도입했던 것은 이제 Tu-143 레이라는 러시아제 기종입니다. 이게 소련에서 직접 사온 것이 아니라 네. 중동 국가를 통해서 이제 도입을 해왔고요. 이 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15분 정도밖에 비행을 못하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기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말고 그 새롭게 도입을 한 것이 푸첼라 1T라는 기종인데 이게 작전 반경이 60km에 달합니다. 이게 한 2,500m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푸첼라라는 것이 아마 연평도 포격 때 북한군이 우리를 관측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이 푸첼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북한은
중국에서 D4라는 무인기를 도입을 해서 그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방현 1과 방현 2라는 그 다양한 무인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특히 이번에 발견된 것을 봤을 때는 북한은 굉장히 다양한 무인기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에서부터 글로벌 호크를 도입 예정이라고 하셨고 예. 이제 현대전에서는 이 무인항공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무인항공기의 지금 실정은 어떤 실정인지. 예.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무인기를 1970년대부터 갖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었지만은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90년대에 들어서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 한참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00년에 개발이 완료가 되고 2002년에 최초로 배치가 된 것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송골매라는 무인기입니다. 네. RQ-101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한 15km 정도 거리를 탐지를 할 수 있어서 우리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이제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한 6시간 정도를 채공하면서 이제 적진을 살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서처2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도입을 한 무인기가 있는데요. 이 무인기의 경우에는 채공 시간이 한 18시간에 이르러서 좀 더 넓은 범위를 그 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는 자살 공격기, 그러니까 그 북한이 무인 타격기라고 해서 폭탄을 싣고 공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하피라는 무인 타격기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데빌 킬러라는 새로운 무인 타격기를 연평도나 이제 이런 쪽 지역의 해안포 공격을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무인기가 좀 더 잘 개발될 수 있었지만은 그동안 개발이 더뎠던 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장비의 중량이 500kg로 한정이 됐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2년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1.5톤까지 탑재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우리도 글로벌 호크와 같은 굉장히 커다란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예, 보니까 세계 각국이 이제 인명 소실이 없고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실시간으로 본국에 전송할 수 있는 이 무인기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